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대출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는 뭐 매번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인상에 여러분 13년 만에요. 몇 퍼센트대로 지금 진입을 전망을 예상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숫자를 한번 감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매식경에서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대출금리 올라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금리가 몇 퍼센트대인지를 아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 면접장에서 나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사 보면서 대출금리 많이 올랐나? 얼마나 올랐지? 이런 것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사는요 4월 18일 매식경 금융권 이슈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답을 주고 시작하네요. 아예. 자, 대출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13년 만에 몇 퍼센트예요? 7%대로 진입 전망했다는 거. 7%대. 와, 7%대. 엄청 세네. 야, 금리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엄청 많이 상승했구나. 근데 이게 좋아, 나빠? 돈을 빌린 사람 입장, 대출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안 좋죠. 왜? 이자를 많이 내야 하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 뭐 펀드를 가입하거나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많이 주는 거죠. 입장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대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을 빌린 사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 안 내는 게 좋겠죠. 그럼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됐을 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짜증이 난다. 싫다. 요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한번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대한 지금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도 하는데 매식경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또 받아보니까 이것도 어렵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는 친구들은 아는 대로 본인의 생각을 한 차원 더 높여서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는 친구들은 과감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기사를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오늘 말이 너무 꼬이네요. 자,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2%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대출 금리 상단도 13년 만에 7%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좀 더 키우고. 놀면 뭐해요? 우리 경제신문 보면서 재밌게 뭐 꼭 취업 준비를 한다고 아니라 돌아가는 걸 알면 뭐든 도움 되겠죠. 그쵸? 자, 지금 대출 금리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은행에서 금리를 막 올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다. 왜? 왜일까요? 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모든 금리가 이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연동이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예측하는데 2020년 2년 말에 기준금리 몇 프로로 예상한다고요? 2%대. 그러면 지금 몇 프로예요? 여러분, 지금 몇 프로예요? 답을 해보세요.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답을 안 가르칠게. 그냥 저랑 같이 하나 해보는 거예요. 기준 금리 쳐보는 거예요. 이걸 바로바로 해보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몇 프로라고 나와요 지금 여기 여러분. 미국 0.5, 한국 1.5, 유럽, 영국, 일본 다 나오잖아요. 일본은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직접 찾아보면서 한국 기준금리가 1.5%였네? 이게 지금 인상된 거라고요.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요? 아무튼 인상이 또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준금리가 당분간은 기조 자체가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하는 기준금리가 1.5%대야. 그러면 은행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는 이보다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왜? 은행은 이익을 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적금을 예를 들어서 적금이 3%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2%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여러분. 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적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과 대충 아는 것과의 차이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하죠. 예대 마진. 이게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은행이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5%가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6%가 되거나 7%가 되거나 8%가 되거나,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라는 게 1.5% 인상이 지금 되고 방향성이 상승 기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적금과 대출의 금리는 한 요 정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대출 금리에 대해서 지금 7% 얘기까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적금과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대 마진이 계속 많이 남는 거예요. 은행들은 당연히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은행이 남는 장사를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3년 만에 지금 7%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거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건 뭐 쭉 필요 없습니다. 이런 대출 금리 오름세는 어떻게 된다?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때 질문을 받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뭐 오피니언 한번 할 때 나의 생각이 묻어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 준비하는 친구도 생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일단 첫 번째는 내꼴화 시키다. 내거화. 기사를 첫 번째 외운다. 이해되시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은 이거는 어떤 전문가든지 똑같이 예상을 한다고요. 이거는 의견을 펼치는 그러한 사실은 별로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에 따른 오피니언은 서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왜? 각 전문가별로 보는 이유들이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통화 긴축 등에 대응해 연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전반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한 제가 공부한 걸로는 미국 통화긴축 등에 따른 연내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계속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당분간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답변을 내가 예측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 기사를 보고도 우리가 면접 연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KB 국민은행 여신 부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빠른 금리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어쩌고저쩌고 뭐 인상이 빨리 되겠다.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2% 이상 오르면 어떻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7%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B2나 연끌 한 사람들은 힘들다 아닙니다? 힘들다. 그래서 B2를 하지 말라고 한 거다 아니다? 한 거다. 이해되시겠죠? 김경원 WM 전문위원도 당초 컨센서스는 하느니 올해 2회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많은 다른 예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 3-4번 올라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신한은행 관계자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올라가지 않는다고 또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출금리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에 임박한 학생들이라면 금리 방향성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면접이 없더라도 이러한 이슈들을 꾸준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행별로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방문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달에 5월에 현장 방문 스터디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했죠. 시작합니다. 이거 대기 걸어두세요. 블로그로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정말 재밌게. 그리고 지금 면접에서 여러분들 고민이신 분들은 현장 방문 PDF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거 있잖아요. 지금 시간 없는 분들은 52개 지점의 결과를 다 놓는 거예요. 엄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한 거 있으니까 그거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럼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 최종 임원 면접이라든가 실질 실무적인 면접 때 가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남들하고 다르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매식경 제가 한 이틀 못 올렸는데요. 저도 계속 신경 써서 여러분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